다음은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기억에 남는 판결해가지고 자료 서면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국정원 사이버 댓글 사건 내셨고 산업현장 질병 형제복지원 사건을 내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주로 한 것 같습니다. 2012년에 법관 평가에서 만점, 2021년 또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맞죠? 예. 근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신 우리 후보자님께서 최근에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전 사회에 만연하고 이 나라를 진짜 여론을 이게 국론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개개인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퍼지거나 유포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많죠. 근데 그 윤석열 내란 수계라고 저희가 명칭하는데 부정선거 망상에 잡혀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대 대선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사전투표했죠? 예, 했습니다. 사전투표의 취지가 뭔가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냈는데 이는 대체로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이런 폐지법을 낸 거 아닌가라는 또 비판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전 투표가 갖고 있는 이제 순기능과 또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다양한 여론 수렴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은 그 당시 사전투표할 때 본인의 투표 한 표가 부정선거로 악용이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했나요? 그런 걱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전투표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사전투표 하시는 거 아시죠? 예. 며칠 동안 하시는 거 아세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마다 다른데 50개 중에서 47개 주가 사전투표를 합니다. 통상 4일에서 45일 동안 평균 20일 동안 사전투표를 하고요. 일본도 사전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 병원과 쇼핑몰 등 상업지구에도 투표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민주주의 이런 선거제도를 할 때 미국의 사례를 많이 하는데 이런 미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 투표가 갖는 순기능도 많은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완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란 게 어떤 의미죠? 장단점에 대해서 또 보완책이라든지 어떤 사전 투표 기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는 조작이다. 선관위 전산망을 중국과 북한에서 해킹해서 전자개표 조작이 이런 망상 수준의 가짜뉴스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객관적 근거 없이 주장하는 의혹은 유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선거 개표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투표함을 개항합니다. 투표지를 모두 쏟아붓습니다. 자, 이 투표지들은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각 후보자별 정당별로 분류가 됩니다. 개표 사무원이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2차로요. 다시 한번 심사 계수기를 이용해서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육안으로 재확인하고요. 정당별 후보자별로 투표수를 집계합니다. 무려 3번이에요. 예, 3번의 이런 분류와 확인 과정을 거친 투표지는요. 개표, 성표 확인석에서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체크가 됩니다. 의원들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등의 검열을 마치고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예, 보셨죠? 우리 대한민국 개표는 전자개표인가요? 수개표인가요?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수개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수개표예요. 전자개표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개표 벌써 수개표입니다. 예부 통신 장치가 있는 기계를 사용합니까? 없는 기계를 사용합니까? 없는 기계 그렇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 투표가 가능합니까? 개표 가능합니까? 부정 투표 개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왜 이런 주장들이 계속 부정선거 망령이 있으면서 정치권 그리고 국론을 양분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 주장하는 분들의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좀 선관위에서 어려운 것 투개표 같습니다. 시연을 여러 차례 하고요. 사전 투표에는 5만 6천 명, 투표에는 11만 명이 참관이 합니다. 부정 투표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지수가 미국 하버드 대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세계 6위, 투표 관리는 5위, 개표 관리 2위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 이런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오히려 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본인이 선관위 위원이 되시면 어떤 향후의 계획, 부정선거 논란이나 이런 불신, 피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입니까? 뭐 국민의 신뢰를 꼭 받아야 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해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